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교실입니다. 오늘 배우실 주제별 단어 preposition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문법 책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전치사를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preposition. 자, 전치사라고 하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죠. 어떤 용도인지, 자, 이것을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전치사라는 말은 버리시고요. 영어로 preposition의 의미를 이해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pre라고 하는 것은 앞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 다 같은 의미인데요. 남들보다 앞선 사람을 우리 프로라고 하죠. 앞과 뒤라고 말할 때 그때 앞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 혹은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preposition은 위치 앞에 놓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위치 앞에 놓인 말, 꼭 그 앞에 쓰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preposition 뒤에는 위치라는 말이 오겠죠. 이때 위치를 나타내는 말은 항상 명사가 오겠습니다. 또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reposition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 또는 이동,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지, 또 지점, 또 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있는 말들을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영미인들은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은 우리도 물론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명사 앞에 먼저 놓이고 문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고 나면 다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의 위치에는 장소, 대상, 기간, 시간, 어떤 행위 등 다양한 것들이 놓이게 되겠죠. 명사의 의미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즉, 그 앞에 놓여서 쓰이는 말들 preposi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여기 한 여성분이 사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위에 놓여 있는 사과를 보고 있죠. 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고 하는 물체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물건. 자, 이때 이 사과는 하나의 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을 대상을 점으로 인식해서 볼 때 쓰는 표현, 또는 특정 시각, 시점, 지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볼 때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at. 그러니까 at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의 크기가 있나요? 네. 점은 부피가 물론 없지만 그 대상을 점으로 생각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을 점으로 표현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밖에서 보는 서울이라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영미인들은 이렇게 시각을 좁게 혹은 넓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점으로 인식했을 때는 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어디에 뭐뭐를 이렇게요. 그녀가 사과를 본다라고 할 때 이 사과는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그때 앞에 at을 써준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She looks at the apple. 그녀는 사과를 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녀는 사과를 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at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사과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꼭 사용하는 것이죠. She looks. 그녀가 봅니다. 어떤 지점을, 사과라고 하는 지점을, 사과를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at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꼭 넣어주는 거죠. 나를 봐 라고 할 때 우리는 look me, 그대로 번역하면 look me가 되겠지만 영어는 상대가 나를 보는데 나도 하나의 점,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look me가 아닌 look at me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반드시 명사 앞에 쓰여서 preposition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Look at me. I was good. 나 좋았어, 잘했어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At math. 자, 수학을 잘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는 수학 잘했어 이렇게 하면 I was good math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앞에 at을 넣어줬죠.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수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을 한 지점 쪽에서 하나의 한 지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at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at school. 자, 여기서 at school은 다른 관사가 있지 않을 때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도 수많은 거쳐온 시간들 중에 어떤 한 시점, 지점을 잘라서 표현하기 때문에 at school 해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I was good at math at school. 그렇죠? 자, 이 느낌을 알면 언제든지 at을 언제 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He came at 6 and went at 7. 그가 6시에 와서 7시에 갔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번역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시에 왔고 7시에 갔어 라고 할 때 6시에라고 하는 그 표현 말이죠. 이때 6시도 정각, 또 정각 7시, 6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at을 넣어주는 겁니다. He came at 6 and went at 7.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장을 연습을 할 텐데요. at the apple 이라고 하는 이런 뒤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이 전치사 구는 기본 문장의 뼈대에 꼭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자, she looks. 그녀가 봅니다. 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알고 있죠. at the apple. 사과를 봅니다. 라고 할 때 이 사과리라고 하는 말은 굳이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겁니다. 주어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물론 대상을 따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전치사를 동반한 구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하고 써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앞에 놓여도 문장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는 이동, 탈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영어 공부할 때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치사구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세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at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확장해서 표현하면 선이 되겠죠. 자, 그루터기 위에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아까는 한 여성이 사과를 보는 시점이었고 이번에는 사과가 평면 위에 놓여 있는 표현을 할 겁니다. 평면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벽면에 그림이 걸려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들이 전선줄에 앉아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다 있는 느낌일 때 쓰는 표현 on입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at이라고 하는 점이 계속 이어진 느낌의 어떤 다진 느낌. 그러니까 평면도 되고 수평도 되고 수직도 되고요. 전선줄 이렇게 뭔가 다 있는 느낌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위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다 있거나 다 있지 않는 공간에도 모두 위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는 위치에 따라서 위에가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닿으면 물론 계속성 또는 운동성이 생기죠. 이렇게 확장된 의미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이 땅에 닿으면 굴러가겠죠. 계속성, 운동성이 생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전치사가 on입니다. on 이렇게 읽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An apple is on the tree stump. 앞에 그림에서 사과 하나가 위에 있죠. 닿아 있습니다. 그 닿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tree stump, 나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위에 놓여 있는 모습 연상되시죠? 이때 on 쓰셔야 되겠죠. A picture is on the wall. 그림이 액자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벽에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죠. 닿아 있습니다. 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Three swallows are sitting on the electric wire. 3마리 제비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전선줄에 닿아 있는 거죠. 전선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송국에 방송 중이라고 하는 표현, 그 표시 보이죠? on air 이렇게 쓰여 있죠. It's on air인데요. on air이라고 하는 표현, 왜 on을 썼을까요? 자, 전파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가 대기 속으로, 공기 속으로 계속 이어서 가서 방송국에서 각 가정으로 전파가 쏘여지면서 우리가 그 화면을 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on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개념의 전치사입니다. 자, 미국인들은 이렇게 이러한 공간, 시간, 방향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영어로 문장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자꾸 연습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울에 사과 3개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하나를 더 얹어 놓는 광경이죠. 그리고 너구리가 의자에서 갑자기 책상 위로 뛰어오르는 광경. 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때 쓰는 전치사 onto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onto. 자,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서 배울 텐데요. on과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이동해서 위로 또 닿는 느낌, 그럴 때 onto를 쓰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닿게 되겠죠. 이럴 때 쓰는 표현 onto. 예문 볼까요? She puts an apple. 자, 그녀가 사과를 놓습니다. 어디에? 다른 사과들 위에. 그러면 한 사과는 다른 사과들과 닿겠죠. 그리고 물론 누군가가 옮겨 나왔기 때문에 to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이럴 때 ont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raccoon jumps onto the table. 너구리가 점프합니다. 어디로? 방향을 onto, 이동해서 위로. 뭔가 닿아 있는 위인데 그 닿는 부분 the table이 되겠죠. The raccoon jumps onto the table. 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전치사 어떤 것을 넣는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ge. 우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다음 페이지로. 자, 우리가 책을 넘기다 보면 페이지와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당연히 onto를 써서 옮겨가야 되겠죠.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ge.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위치. 전치사는 방향과 위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여기 도식화 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면, 선 위에 노란 선이 있습니다. 혹은 노란 면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면 위에 뭔가 닿았을 때 하는 표현 on. 자, 그 닿는 부분 아래 부분입니다. 뭔가 닿아서 beneath. 약간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beneath. 자, 우리는 모든 공간의 위치에 상관없이 닿는지 안 닿는지 상관없이 모두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는 위치에 따라 모두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자, on보다 위에 over. 자, 이때 over라고 하는 단어, over는 뭔가 뛰어넘는 느낌.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눈이 수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둥글려서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때 쓰는 전치사 over입니다. 그 반대 표현 under. 이때는 뭔가 아래에 라는 의미죠. 아래에. 둘 다 beneath도 아래에, under도 아래인데 under은 그 위에 뭔가 덮개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일 때 그 아래 언더입니다. 뭔가 닿아 있진 않지만 뭔가가 위에 덮이는 부분이 있을 때 언더를 써줍니다. 또 위에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above. 이것도 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bove의 반대 개념으로 below. 낮게 있다라고 below. 낮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래에인데요.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게 있다라고 할 때 below, 그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때 abov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개념도 있죠. 가만히 있다가 on 상태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때 up. 자, up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자, beneath에 있다가 혹은 on에 있다가 아래로 움직이는 느낌. down, dow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ver, on, above 모두 위에, beneath, below, under 아래에, up 위로, down 아래로 이렇게. up과 down은 동적인 느낌이 들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above. 자, 액자가 두 개 있는데 상대적으로 하나 위에 있는 거 above. 위치나 지위, 나이 등을 나타낼 때도 위에 뭐뭐보다 많은 이렇게 나이, 지위, 추상적인 개념에도 above를 쓰게 됩니다. 전치사는 물론 부사나 또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단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위치에 따라 부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문을 볼까요? A bee is buzzing above my head. 벌 한 마리가 윙윙거립니다. 위에서, 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립니다. 자, 머리 위에 다 있는 건 아니죠. 약간 떨어져서 above. She hung her photo above the other one. 그녀가 걸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위에. The other one, 다른 것의 위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것의 기준보다 위에라고 할 때 above 쓰시면 되겠습니다. I picked apples above my head. 나는 땄습니다. 사과들을 땄습니다. 위에, 어디? 내 머리 위에 있는 사과들을 땄습니다. 자,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거지만 내 머리를 기준해서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above my head, above the other one, above my head는 없어도,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표현이지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 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고양이가 담을 넘고 있는 느낌. 자, 그리고 물이 컵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느낌. 그리고 새가 나무 위를 날아가는 느낌. 뭔가 수직적 개념이 아닌 둥글려진 곡선의 느낌이 들죠. 이때 쓰는 표현 over입니다. over. R 발음 약하게 하기도 하고요. over. 곡선, 공간으로 이동하는 느낌. 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생기죠. 끝이 생기죠. 그래서 끝이라는 개념도 들어있고 바로 넘어서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혹은 전체, 임무 완성, 전체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오버의 개념이 다양하죠. 일단 오버 하면 곡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말로는 무엇을 넘쳐, 그 이상으로 이런 느낌 아시면 되겠습니다. He came over to my house. 그가 우리 집에 왔어 라고 하면 over가 우리말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집에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 어떻게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옵니다. 물론 수직으로 걸어오겠지만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곡선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지구를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 지구 표면을 걸어오는 느낌, over. 재미있죠? 상당히 과학적인 표현으로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my house over there. 자, 우리 집이 저기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냥 저기 있어 그러면 my house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over라고 하는 표현. 자, 가리키면서 자,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뭔가 곡선의 느낌으로 주시하면서 표현하죠. 저기라고 할 때 그 느낌. over there. 그 다음에 자, 담을 넘었습니다. 결과가 생기죠. 끝이 나죠. 자, I'm over it. 난 그것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을 끝냈다.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I'm over it.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아. 끝냈어. 이런 느낌입니다. It's over. 네, 끝이야. 이런 표현이죠. It's over. 이번에는 아래라고 하는 표현 볼까요? under.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3차원적 공간 혹은 뭔가 위에서 덮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아래 under. below. 어떤 기준으로보다 낮게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을 때 below.
beneath, 바로 아래. 자, on의 반대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beneath, 바로 아래. 예를 들어서 책상 밑에 파리가 하나 붙어 있다. beneat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underneath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는 under를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인 실용회화에서는 under, below 두 개를 많이 씁니다. 나머지 beneath, underneath는 문장에서 시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under, below 두 개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below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거죠. 두 개 걸려있는, 자, 달려있는 사과보다 아래에 있다. below. 자, 이번에는 under. 자, 파도라고 하는 어떤 지붕의 느낌, 자, 위에 덮여 있는 느낌, 그 아래 under 이렇게 쓰겠죠. 아래에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below 상대적인 아래, under 위에 덮인 것이 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아래.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ere are apples under the tree. 사과들이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under 쓸 수 있겠죠. 이때는 사과 나무가 일종의 어떤 지붕의 느낌, 덮는 느낌. A fish is swimming under the sea. 자, 물고기가 수영 중입니다. 바다 아래서 under, 그죠? 물이, 자, 위에 차여 있는 물이 뭔가 덮고 있는 느낌,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 under the sea. It's below zero today. 자, 오늘은 영하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zero라고 하는 그 어떤 상대적 기준이 있죠. 그 아래라고 하는 표현, below. The house is below the hill. 자, 집이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언덕 아래쯤에 낮은 위치에 below the hill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가 이불을 덮고 있죠. 이럴 때 쓰는 표현 beneath, beneath. 바로 아래에, 밑에 이런 느낌입니다. 자, under, below, beneath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Birds are nesting under the eaves. Birds are nesting under the eaves. 자, under와 beneath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새들이 처마 밑에 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under the eaves. eaves, 처마를 의미합니다. We sat under a tree. 자, 우리는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Whales that feed deep beneath the waves. 자, 고래들. 그들은 뭘 할까요? 먹이를 먹습니다. 깊은, 자, 아래, 더 파도의 바로 아래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는 고래들. 이런 의미입니다. beneath. 자, 파도 바로 아래 그 느낌 오시나요? We sat in the shade beneath the trees.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in the shade. 그늘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beneath라고 하는 의미와 언더의 의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in입니다. 이번에는 in. 자, at 점의 관점에서 점이 계속 이어지면 on이 생겼죠. on이 되었습니다. 면이 생기거나 선이 생기죠. 자, 면이 생기면 이제는 안과 밖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면 안에 있을 때 혹은 공간의 안에 있을 때 쓰는 표현 in이 되겠습니다. in. 어디 안에, 속에, 그림 속에 보시면 바구니 안에 혹은 그루터기 안에, 상자 안에 이럴 때 쓰는 표현 in이 되겠습니다. Apples are in the basket. 사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바구니 안에. 사과가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 안이 어디냐? 바구니란 얘기죠. The raccoon is in. 자, raccoon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대상은 wood. 그렇죠? wood. 그루터기 안에 있습니다. 통나무 안에 있습니다. The ball is in the box. 공이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 안은 어디냐면 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자보다 전치사 in이 그들에게는 먼저 와야 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자 안에라고 해서 상자가 앞에 놓이죠. 그런데 그들은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이 놓인다는 거죠. 그들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 구는 이동이 가능하다, 탈착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In the basket apples are 이렇게도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은 중요한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기 때문에 만일 in the basket 이라는 전치사 구가 앞에 놓였다면 이 in the basket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모든 것을 다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과가 바구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지 바구니에 사과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물론 야 바구니에 있잖아 라고 할 때 in the basket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into입니다. 앞에서 onto와 마찬가지로 into는 이동해서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재미있죠? into, 안으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put an apple into the basket. 나는 놓습니다. 사과를 어디에? 바구니 안에. 자, 안에 놓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바구니란 얘기죠. The raccoon goes into the big bowl. 너구리가 갑니다. 안으로 합니다. 어디? 큰 볼에, 그죠? 욕조에, 큰 욕조에 들어갑니다. She quickly chases the rabbit and then falls into a hole. 그녀가 재빨리 쫓아갑니다. 누구를? 토끼를. 그리고 나자 떨어집니다. 어디로? 안으로. 그 안이 어디냐면 구멍이 되겠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문장이죠. 그녀가 재빨리 토끼를 쫓아가서 그리고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동적인 느낌의 전치사가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기본적인 10개의 전치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전치사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새로운 전치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